암도 보면은 암은 가장 암을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이제 우리 암성 성격 이런 부분들인데 되게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도 보면은 암은 가장 암을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서 이타주의인 사람이 암에 가장 잘 걸린다고 봐요. 왜? 남을 위해서 이기주의하고 반대잖아요.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아요.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저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서 내 몸속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나도 그 욕구가 있거든요. 나도 도움을 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내 것을 희생을 하고 남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이게 오랫동안 쌓이면은 내 거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타주의. 그리고 되게 또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 소심한 성격. 그리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약간은 강박관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계속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래서 암은 사실은 보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암은 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어떤 발암물질이니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덜렁덜렁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암 잘 안 걸려요.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기주의하고 이타주의하고 누가 암에 잘 걸려요? 이타주의가 잘 걸리고 이기주의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암성 성격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울증이나 어떤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수치가 더 심해요. 불안감이 쌓이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인 사람들이 되게 암에 잘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방사선을 하는 위치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방사선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는 이제 부작용들을 보면은 피부 출혈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가 이제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피부가 이제 분비물, 진물 같은 게 이제 화상을 입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가 이제 딱딱해져요. 굳어버리죠. 섬유화가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폐에 가까운 데다가 이런 방사선을 했을 경우에는 폐 섬유화 같은 거 또 방사선으로 인한 폐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유방암 같은 거 하다 보면 식도에 이게 방사선이 쪼여지면서 식도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구강 건조증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장에 오면은 뭐 설사라든지 우리 방사선으로 인한 장염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층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생식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생식기 주변에다가 방사선을 하는 경우에는 정자를 뭐 뱅킹을 한다든지 난자를 뱅킹한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근육 같은 게 굳어서 이걸로 인한 이제 운동 장애 같은 거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사선이 방사선을 때리는 경우에는 골수 억제도 올 수 있어서 면역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들이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방사선도 요즘에 계속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은 우리 암이 있으면 넓은 범위를 하면 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들은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갈수록 방사선이 첨단화가 되면서 암 주변으로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토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양성자, 뭐 중입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암이 있는 부분만 조사가 돼서 치료 효과를 보고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에 방사선 이게 쭉 발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량은 적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바로 이제 정교하게 하는 법. 요즘에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 먹다 보면 타잖아요. 그럼 이게 잘라내잖아요. 많은 분들이 탄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탄 음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히 우리가 이제 직화구이라 하죠.
우리 석쇠에다가 숯불 피워놓고 타는 음식에 발암물질 같은 게 있지 않나. 보면은 그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육류, 고기가 이제 이렇게 열이 가해졌을 때 타면서 나오는 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있어요. HCA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간암 이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폴리사이클링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벤조필이 특히 이제 우리 지방 같은 걸 태울 때 지방에 이제 불에 닿으면 연기가 팍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방에서 이렇게 생선 이런 거 굽다가 올라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 속에 들어있는 이제 벤조필이 이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 음식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벤조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 오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주부들도 이렇게 폐암이 오잖아요. 그건 이제 간접 흡연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주방의 미세먼지 이게 이제 일으키는데 이때 나온 게 이제 벤조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는 음식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이옥신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탄 음식은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정말로 이렇게 잘라내고 먹는데 그거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이거를 과대평가를 하세요. 종종 이제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3개월 선고 받았는데 이제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안 죽어. 그래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 이런 게 책에 많이 나오잖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내가 어디서 뭔가 하나 잘 먹으면은 낫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어때 이제 자연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인데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그 가능성을 믿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하더라. 그러면 막 그 집중적으로 먹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아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동질의식을 갖게 되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로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느 누구가 뭐 A라는 물질을 먹고서 좋아졌어. 그러면 B라는 사람도 이게 뭐 그걸 먹고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가능은 해요. 어떤 드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종종 그런 걸 들고 와요. 이거 먹고 누가 좋아졌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어봤는데 좋아졌는가 검사 좀 해봐달라.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막 엄청나게 이게 정해놓고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로또 확률로 내가 로또 당첨되면은 그럴 수 있는 나도 로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나도 어느 누구든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0.0001%일 수도 있죠. 그러면 0.0001%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여러 방향에서 내 암에 맞는 치료법들을 여러 군데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를 하란 말을 저는 안 해요. 여러 가지를 항상 병행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쪽에서 때려주고 저쪽으로 도망가려면 저쪽에서 또 때려주고 튀어나가는 방향마다 와서 같이 때려가지고 암이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치료법도 이런 방법들을 권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걸 먹으면 내가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지게 되면 시간 뺏겨, 돈 뺏겨, 악화돼. 그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절대 그 방법을 우리 환자분들은 쓰셔서는 안 됩니다.